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정치경제라는 사회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아주 예쁜 여자 고등학교의 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과제는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흔히 민주주의를 말하면 피 끓는 투쟁이나 희생으로 얻어진 개인의 참정권이나 생존권을 먼저 연상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란 말이 있듯이 지금 시민들이 얻고 있는 권리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투쟁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은 세계 역사상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여성들과 유색인종이 갖게 된 역사는 더욱 짧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1960년대 초 우리나라가 4.19 혁명이 이루어질 때 민주화의 세계적 상징이 되었던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흑인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 노예 해방이 있었고 그 10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흑인들이 정치적 권리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흑인을 위한 인권운동가가 암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유와 그리고 평화,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와 평화는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권리보다는 민주주의가 의무와 양보로 이루어진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 민주주의는 양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고 하나의 교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개 교실은 한 25평으로 구성됩니다. 25평으로 구성된 교실에 선생님 한 분과 학생 24명이 있다면 각각 평등하게 권리를 나눠준다면 얼마씩의 권리를 소유합니까? 개인당 한 평이 되겠죠. 가로로 3.3m, 세로로 한 1m쯤 되는 넓이입니다. 거기에 그 한 평에 각각 자기 권리 내에서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리 범위 내에서 책걸상을 배치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한번 화재가 났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불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도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앞문으로 가서 뒷문, 뒷문으로 가서 앞문,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지만 훈련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모두 3분 이내에 도피를 해야 되고 이 책걸상은 건드리면 안 되는 가정으로 움직여서 3분 이내에 도열하는 훈련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불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도피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이 통로가 없는 것을 서로 뒤엉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3분 이내에 모이지 못할 것입니다. 강연자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3분 이내에 전원 대피하지 못하고 훈련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완전히 가상적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교실 안에서 책걸상을 마음대로 배치한 상황을 가정했지만 이게 여러분 마을의 단독주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도시화돼서 그 개활지에 자기 멋대로 집을 져가지고 실제로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없고
사람들이 피하면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흔히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소방도로 자체가 없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런던에서도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대피하거나 피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이 없은 것도 큰 이유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도로가 없이 엉킨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지 못하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책갈성을 배치한 상황은 개인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집단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 상황이 더 위험을 초래합니다. 아까 훈련상에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도피를 하면 개인들이 짧은 시간에 화재 사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자 등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좀 전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다 보장되고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이 났을 때 도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지금 강의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학교 교실과 똑같죠. 두 명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교실을 불편한 사람이라도 짝을 져놓습니다. 그러면 통로가 생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가면 여자 짝꿍하고 같이 짝을 맞춰서 붙여주죠. 그래서 이 통로를 만들어 놓죠. 지금은 한 교실에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교실에 60명은 보통이고 70명, 80명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좁은 교실에 이렇게 상황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나타내겠죠. 자, 여기서 다시 훈련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불이야 라는 구령이 떨어지면 학생 모두는 앞문으로 나와서 뒷문 쪽에 줄을 설 때 3분이라는 시간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학생들은 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책상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교실의 책걸상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지역과 같은 상황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 집을 막 날라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불이야 라는 구령과 함께 학생들을 이동시켜 봅시다. 학생들은 이 통로를 이용하여 질서정연하게 앞문으로 와서 뒷문으로 3분 이내에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 강사를 포함한 24명이 위급 상황에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6사람이 붙어 있어서 통로를 만들면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붙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도 옆 사람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옆 사람이 보기가 쉽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개구장이어서 늘 손에 흙이 묻고 더러웠습니다. 앉으면 여자 짝꿍은 내 옆에 앉기 싫어합니다. 그때 늘 서러웠습니다. 뭐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저는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민주주의는 권리보다는 의무와 양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양보가 무엇인지요? 각각의 권리를 이렇게 양보해서 앞뒤 통로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양보인 것이죠. 민주주의는 이런 양보로 이루어지는데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양보가 꼭 통로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로는 일반 민주주의와 사회로 말할 때 무엇이냐?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양보는 도로만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한 학교 부지, 뭐 경찰서 부지, 이런 것도 당연히 양보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적인 것만 양보는 아닙니다. 이거 말고 그 양보는 뭐가 있을까요? 이 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은 법입니다. 법, 질서, 혹은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이 불편한 것을 양보해서 길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공의 권리, 공권력. 경찰이나 군인 같은 공권력이라고 하죠.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 그것이 집단 도적일 수도 있고 뭐 집단 강도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우리가 공공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그 공공의 힘이라는 것은 개인의 세금도 내고 그 경찰에게는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묵시적인 그런 약속과 양보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등한 권리가 많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보를 묶어서 그것을 힘을 합쳐서 모두가 보호받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회의 학생들은 출입구에 출입하라고 하면 먼저 혼란스럽게 먼저 교실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다치죠. 1970년대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조회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다가 자기네끼리 밟혀서 수십 명이 사망한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꼭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하지만 질서를 잘 지키는 외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 뭐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 출입구에서 반대편에 사람이 오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간 것이 보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문을 들어갈 때 자기가 여닫이 문 이렇게 열고 문이 금방 열리고 확 닫히는 문이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을 열고만 들어가지 뒷사람 배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서양인들이 그 똑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문이 확 닫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세련된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작은 양보입니다. 작은 양보로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문을 열고 그냥 닫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개인의 권리죠.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잘 사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가 보장되기도 하고 거기에 양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오늘 시간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면서 바로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은 자기 권리를 양보해서 도로도 만들고 법도 만듭니다. 그리고 권력도 만듭니다. 그 권력과 양보된 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은 권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양보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 의무와 양보, 민주주의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양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보입니다. 양보로 민주주의는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